우리 안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페이스북을 쓰신 걸 보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10,000명 이상의 군대를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요.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지금 정쟁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때 참관단 파견을 뭐 검토한다라는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참관단 파견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한 번 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그 낡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짧은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몇 개가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88년도에 태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네. 40년 전에 과거를 말하는 거면 모르겠으나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네.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바치는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라는 저 말에는 일단 우리 국정원을 모독한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여전히 고문을 한다? 이게 국정원 참관단을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 발언이 나왔으니까 네. 이거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고 바로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의 행정부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이었고 그럼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정원장 할 때 뭐 국정원에선 고문이라도 한 겁니까? 고문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낸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고문 기술을 전수하러 간다 치면 그럼 우크라이나가 고문 기술을 배운다는 겁니까? 이거 외교적으로도 굉장한 결례예요. 그러네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문 기술을 전수한다는 건 전수받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협상하고 할 때 포로 교환도 하는데 전쟁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느냐 아니냐가 이 국제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격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렇죠. 수단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마치 우리나라로부터 고문 기술 전수받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고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서방의 선진국들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뒤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발언을 한 건 야당이니까 다행이지 이런 발언이 만약 여당일 때 이 정부를 가지고 있을 때 나왔으면 네.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 완전히 추락하는 그냥 막말입니다. 국내 정치용 막말이 아니라 네. 이거는 국제 정치에서도 정말 뜨악할 만한 막말이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와, 이건 너무한다. 근데 이제 뭐 그들의 그러한 행위와 행태와 언행은 그렇다 치고 뭐 저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그 국정원의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 그 배경, 뭐 파견의 목적은 원래는 뭔가요? 일단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아직까지 우리 군의 파병이나 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북한군이 언론 보도를 보면 15,000명 이상 러시아에 파병된 이상 이건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만 바라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만 해주는 그런 제3자적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 군대가 거기로 가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불법적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이참에 북한으로 전수되는 것도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러의 이런 일종의 군사 동맹이 대한민국과 동북아 정세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살상무기나 뭐 이런 파병은 아니더라도 네.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방어무기 지원 그리고 이런 참관단 파견 등의 조치를 해야 국제사회가 봤을 때 대한민국도 뭐 하고 있냐 소리 안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곧 다가오는 에이펙이나 또 유엔이나 이런 곳 또 우리 대통령은 나토에도 이제 매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토에 굉장히 중요한 이 초청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대한민국 문제에 관심 가지고 같이 북한과 러시아 규탄하자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해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도적 지원인 게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어제였나요? 제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전멸했다. 저 그 기사 보고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북한에서 저 사람들이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러시아 가서 뭐 북한 파병군이 높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총알바지로 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김정은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네. 김정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총알바지가 된 우리 민족의 불쌍한 청년들이에요. 너무 어떻게 아픈 보면. 거죠. 네, 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포로가 됐을 때 제가 장담컨대 대다수는 그 계기로 탈북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근데 말이 통해야죠. 그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관단이 가서 네. 뭘 해야 되느냐? 인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탈북 의사를 확인해서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일정 조치나 교육 이후에 네. 일부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시키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나 네. 그 내부의 러시아군의 어떤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포로 원래 신문하고 이게 소위 수사하듯이 이제 취조하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랑 대화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작업을 하러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생기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저 불쌍한 다 죽어가게 생긴 북한군도 우리가 구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걸 반대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국방장관을 탄핵하니 마니하고 고문기술을 전수한다는 건 정말 이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의 장교가 이제 그 한 장교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할당되는 군대의 군인들의 네.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북한 군인들에게 붙은 러시아 장교의 수는 많대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많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북한 군들이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들보다는 끌려왔거나 아니면 자기가 온 사람들 중에서는 탈북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장교가 감시단으로 더 많이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한 군인들은 그곳에서 좀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거나 뭐 탈북을 했을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좀 인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참관단 파견은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네. 해야만 하는 네. 인도적 지원 차원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너무나 우려스럽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했다는 외교적 성과를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던가 나토와의 어떤 아주 밀착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던가 등등을 보면 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태도처럼 우크라이나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지도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 젤렌스키가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수도를 지켜서 이 3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와고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붙이고 자유진영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저런 시각으로는 과연 뭐 집권을 할 리도 없겠지만 한다고 쳐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왕따가 되지 않을까?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심각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도 지금 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수장 의료세 가치가 있는가?